안녕하세요 여러분, 큰쌤 이대원입니다. 자, 오늘은 진화와 생물 다양성에서 선택된 변이가 변화를 만든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생명체는 변이가 있다고 했어. 그리고 이 변이가 진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모의 실험을 통해서 이 변이가 진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선택 모의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항생제와 세균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물 무리의 구성이 변하는 원리를 추론해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준비물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꾸미기 폼폼이 한 40개 정도. 이게 꾸미기 폼폼이에요. 그리고 스타이로폼 구 약 32개. 스티로폼 공을 스타이로폼이라고 하죠. 자, 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가 필요한데 이거 굳이 계산기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각 쟁반이 필요하고 벨크로 테이프가 찍찍이에요. 찍찍이. 얘가 붙어있는 막대가 필요합니다.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항생제 내성 세균이 어떻게 늘어나는가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실험 과정을 한번 볼까요? 이 꾸미기 폼폼이가 비내성 세균의 모형이에요.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에요, 얘는. 그리고 내성 세균 모형, 얘는 이 스타이로폼 구, 얘가 바로 내성 세균입니다. 항생제를 쳐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36개와 4개를 쟁반 위에 잘 올려놓을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 1세대야. 평소에는 비내성 세균이 훨씬 많아요. 이 항생제 내성이 항생제가 없을 때는 별다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얘네가 굳이 많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자, 두 번째, 벨크로 테이프가 붙어있는 이 판으로 20개 정도 남을 때까지 세균을 계속 제거합니다. 이게 딱 하면 이게 붙어요. 그래서 제거합니다. 이게 항생제가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쟁반 위에 남은 각각의 세균 모형 수를 세서 같은 종류의 세균 모형을 남은 수만큼 더해준다. 자, 여기서 이제 막 없앴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여기 남아있던 세균들이 분열해서 이분법으로 늘어나서 다시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각각 2배가 됩니다. 이게 바로 2세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2번 더해요. 그래서 4세대까지 만듭니다. 그러면 과연 쟁반 위에 남은 세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각 세대의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을 계산해서 여기에 기록을 한번 쫙 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 봅시다. 자,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실험을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꾸미기 폼폼이, 얘는 비내성 세균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스티로폼 공은 내성 세균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 벨크로 테이프가 붙은 판이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꾸미기 폼폼이 36개를 여기에 뿌려놓을 거예요. 선생님이 36개 셌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 이렇게 뿌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성세균 스티로폼 공을 4개를 여기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총 몇 마리죠? 네, 40마리의 세균이 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20마리만 남을 때까지 이 벨크로 판으로 세균을 줄일 거예요. 얘네들을 이렇게 잘 랜덤하게 섞어주고 20마리를 줄여야 되니까 20마리를 잡아내면 되겠죠. 자, 찍어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찍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마리가 없어졌어요. 또 찍어볼게요. 13마리. 16마리. 너무 많이 죽었네. 넌 살아라. 네. 20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총 몇 마리씩 남았는지 세볼까요? 자, 폼폼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 남았어요. 스티로폼 공은 하나, 둘, 셋, 4개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얘네가 2배로 늘어나요. 자, 16마리의 공을 다시 폼폼이를 다시 늘려줍니다. 하나, 둘,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스티로폼 4개가 살아남았었죠? 그럼 다시 4개를 늘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총 세균의 수는 어떻게 되죠? 스티로폼 공이 8개, 폼포미가 32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또 해줘요. 20마리를 없앱니다. 셋,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4마리를 더 없앱니다. 자, 둘 없앴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세균의 수는 어떻게 되죠? 자, 폼포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이 됩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자, 다시 세대가 지나요. 늘려줍니다. 폼포미를 늘려줄게요. 12개를 넣어야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자, 그리고 스티로폼도 8개가 있었으니까요. 16개를 만들어서 8개를 늘려줍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면 총 세균의 수는 어떻게 되죠? 스티로폼 공은 16개, 폼포미는 24개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항생제가 세균을 죽입니다. 20마리를 없애줄 거예요. 막 몽땅 죽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 15, 16, 17, 18. 안 죽어요. 자, 19, 20. 자, 어떻게 됐죠? 자, 꾸미기 폼포미는 4개. 그리고 스티로폼고는 그대로 16개가 남았습니다. 자, 한 세대가 더 지나요. 그럼 폼포미를 4개를 늘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스티로폼은 16개니까 16개 늘려줘야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 15, 16.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죠? 폼포미는 8개. 그리고 스티로폼 공은 32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고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실험을 잘 끝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결과를 여기 적어 볼까요? 자, 1세대 비내성 세균수 폼포미의 수는 36개였어요. 그리고 내성세균 스티로폼 공의 수는 4개. 총 세균 수는 총 40이었죠. 자, 그러면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은 몇 퍼센트죠? 40분의 4 곱하기 100 하면 10%가 되겠죠. 자, 근데 2세대 한번 이제 이게 찍찍이로 이렇게 없앴어요. 그러면 비내성 세균의 수는 줄인 다음에 다시 2배로 늘어났죠. 32개가 됐어요. 내성 세균은 8개, 2배로 늘었습니다. 총 세균 수는 40마리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40분의 8 하니까 20%가 됐습니다. 자, 이거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비내성 세균 수는 24개, 내성 세균은 16개, 총 세균은 40. 그래서 40%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4세대 때는 어떻게 됐냐면 비내성 세균의 수는 8개, 내성 세균의 수는 32개, 총 세균수 40에서 8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거듭할수록 항생제 처리를 계속하면 항생제 내성 세균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실험 결과를 분석을 해봅시다. 실험 과정 2와 3은 실제 자연에서 어떤 상황이 나타내는 것인가? 자, 실험 과정 2는 뭐였냐면 폼폼이랑 스티로폼 공이랑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벨크로 테이프로 얘네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자, 폼포미는 비내성 세균이었고 스티로폼 공은 내성 세균이었고 이 벨크로가 붙은 막대는 항생제였죠. 그래서 항생제로 이렇게 없애는 거는 세균들이 항생제에 의해서 죽는 걸 나타냅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3번은 뭐였냐면 이제 한 번 없앤 다음에 공의 수를 세서 2배로 늘려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실제로 세균들이 번식을 해서 이분법을 통해서 2배로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면 2배가 되는 거죠. 자, 2번. 세대가 거듭될수록 세균의 구성 비율은 어떻게 변했나요? 세균, 항성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점점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결국에는. 그쵸? 10%밖에 없었는데 80%까지 됐어. 왜 이렇게 변하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항생제는 어떤 애만 죽여요? 그치? 비내성 세균만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숫자가 계속 줄어요. 항생제 내성 세균 수는 줄지 않고 계속 이분법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어요. 당연히 비율이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생제에 죽지 않는 내성 세균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모든 별로 토의를 해봐야 되는데 잠깐 생각해보고 선생님과 함께 얘기해 봅시다. 네. 왜 등장하겠어요? 당연히 아까 벨크로 얘로 콕콕콕 찍었죠. 얘가 뭐였죠? 항생제. 항생제를 계속 쓰다 보면 항생제 내성 가진 세균만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 세균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기 전에 처음에는 다양한 변이 가운데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일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항생제를 쓰기 전에는 많지 않아. 딱히 이 형질이 세균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율이 크게 늘어나거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항생제를 쓰기 시작하니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실험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내성 세균이 출현하는 과정, 우리가 실험을 해봤죠. 많은 세균들 중에 일부 개체는 항생제에 저항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습니다. 그랬는데 항생제를 쓰기 시작해요. 항생제에 노출되면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세균들은 다 죽어요. 근데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만 살아남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분열해서 항생제에 저항하는 성질을 가진 세균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 지속돼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면 항생제를 안 죽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항생제를 씁니다. 그러면 또 죽어나가는데 이 중에 또 안 죽는 애들이 생겨요. 그럼 얘는 2가지 항생제에 대해 내성이 있어. 또 새로운 항생제를 써요? 3가지. 또 써? 4가지. 모든 항생제에 죽지 않는 세균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항생제 내성 세균,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의 원리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진화예요. 어떤 생물의 무리 중에 특정한 형질을 가진 세균이 특정한 무리를 가진 개체가 비율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 유전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 자, 이걸 예로 봅시다. 대초원에 치타들이 여러 마리 있어요. 근데 빠른 치타도 있고 느린 치타도 있어. 그러면 빨리 달리는 치타가 당연히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그럼 얘는 사냥을 성공해서 성공적으로 음식을 먹고 잘 살아남아서 자손을 많이 낳을 거예요. 반면에 빨리 달리지 못하는 치타는 사냥을 계속 실패해. 그럼 어떻게 해? 굶어야지. 계속 굶다 보면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얘가 남긴 자손들은 더 빨리 달리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얘는 늦게 달리는 애는 자손을 낳지 못해. 그러다 보면 치타의 개체 중에는 빨리 달리는 애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치타들은 전체적으로 빨리 달리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자연적으로 살아가는데 살아가기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낳게 된다. 자연이 이런 애를 선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은 진화의 중요한 원리인 자연 선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댓글 뭘 달 거냐면 우리 아까 이거 봤죠? 항생제 내성 세균은 어떻게 출현하는가? 이것을 댓글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